오빠 처음 만났을 때 오빠 통장에 3만 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볼 법도 하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였어요.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냥 그거 하나로 결혼을 해도 난 좋겠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나아졌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열심히 살다 보니 이성만 PD입니다. 오늘 열심히 살다 보니 결혼까지 라는 콘텐츠로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무려 3천만 조회수의 쇼폼 기록하신 우리 요망 부부를 모시겠습니다. 와, 안녕하세요.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요망을 맡고 있는 요망이고요. 유치원 교사이고 지금은 휴직 중이어서 남편과 같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요망 부부의 조회수 하락을 맡고 있는 남편입니다.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어요? 해외에서 한 3년 정도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책으로 정리를 해서 출간을 했었는데 그 책의 독자였고요. 네,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꼬셨습니다. 오빠가 한 번은 라이브 방송을 킨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오빠가 혼자서 이렇게 맥주를 한잔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고민을 얘기를 했죠. 오빠가 또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위안이 됐다 하고 이제 끝났는데 DM이 오는 거예요. 힘내요 이렇게 3글자. 그때부터 카톡을 물어보고 이래서 올라오는 댓글 옆에 이렇게 프로필이 정말 작게 떠요. 엄청 작아요.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. 근데 이쁜 것 같아. 두 분 지금 결혼 지 몇 년 차신가요? 4년 차예요. 네. 연애는 얼마 동안 하시고 결혼하시고? 횟수로 3년? 아니에요. 2018년도에 만나서 2020년도에 결혼했어요. 연애는 1년 반 정도 했고 결혼 준비를 6개월 했어요. 얼추 비슷한? 3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. 궁금한 게 정말 이건 단골 질문인데 두 분은 어떤 포인트에서 결혼을 결심하시게 되셨나요? 오빠를 만나고 나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. 그냥 좀 배울 점이 많은 사람? 그랬는데 집에 이제 몇 번 놀러 오고 나서 집 앞에 진짜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누워있는 거예요. 미국 바퀴 진짜. 그래서 진짜 와,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. 근데 오빠가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 모르게 이렇게 쓱 치워주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주고 음식도 막 저 퇴근하고 오면 막 해주고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다. 그때부터 약간 결혼을 해도 되게 좋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만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되게 많이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. 일부러 바퀴 푸신 거 아니에요? 프로팅 하시려고? 그쵸. 그쵸. 한국에 미국 바퀴가 어디 있겠어요. 노력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. 그럼요. 이런 느낌이네. 그냥 아버님 뵈러 갔다가 술 먹다가 이게 확신이 생겼어요, 갑자기. 그래서 아버님한테 하겠습니다. 놀래거든요. 전혀 두 분이 합의 없이 그냥 놀러 갔다가 그때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? 물론 저항 없이 허락을 흔쾌히 해주시긴 하셨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딸 뺏어간 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사람 심리가. 바퀴벌레 한 번 더 푸셨으면 무조건인데. 근데 장인어른이 더 잘 잡을 거예요. 뭐야 이거. 상남자셔가지고.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연애랑 결혼이랑 또 많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. 결혼하시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똑같았어요. 왜냐면은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동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했는데 그냥 결혼식 하고 왔는데 똑같네. 그냥 이랬던 것 같고 둘이 그냥 집에 같이 있을 때 되게 편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하고 나도 크게 내가 몰랐던 부분? 이거 좀 깨는데?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8살 차이예요.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한참 많죠. 그러니까 관심사가 조금 다른 것도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또래보다도 더 약간 애늙은이 같은 게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가치관이거든요. 그래서 연애 초기부터 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한 번 통화 막 8시간씩 했었어요. 그래서 거의 서로를 좀 해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? 라고 물어보면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
배울 점이 너무 많고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은 항상 되게 진지하게 대답을 항상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사실 나이가 결혼하는 초혼 연령이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근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10개 중에 하나 맞으면 고였는데 요즘에는 10개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두 분도 분명히 좀 서로에게 아쉬운 점이라든지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그럼에도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어떤 게 뭐가 더 중요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완전 F 성향이고 오빠는 너무 T다 보니까 조금 위로를 받고 싶은데 오빠는 위로한다고 해결이 돼? 그럼 이제 막 해결책을 막 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위로는 해결을 해놓고 하는 거죠. 지금 이 순간도 공감할 생각이 없어.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서운해요. 그런 걸로 조금 싸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한 6년 정도 오빠를 만나고 지나다 보니까 오빠가 하는 방식이 저의 성장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싸워도 이게 더 좋은 게 있구나. 서로 조금 존중만 있다면 F가 이제 소문자 F가 돼가고 저도 약간 소문자 T가 돼가고 좀 접점을 맞아요. 찾고 있긴 한 것 같아요. 네. 말씀하신 약간 시너지. 약간 네, 네. 맞아요. 10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.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근데 계속 똑같은 방식의 이별을 반복하는 지인들이 있어요. 이별 후에 혹은 내가 이런 거는 정말 용납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게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야 돼요. 근데 이거 이제 이별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삭제 그리고 또 똑같은 걸 반복 이러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.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 나는 이런 성향이랑 안 맞는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었고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대화가 되는 사람이거든요. 삶에 대한 대화.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한 대화가 핑퐁이 되면 나머지 9가지 안 맞아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고 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돼요. 그런 사람들은. 그렇지 답변하신 것과 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결혼 누군가 하고 싶어. 그러면 좀 반드시 좀 생각해봐야 될 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? 오빠랑 살면서 느낀 건데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야. 막 환상 같은 거? 그런 거를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뭐 같이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나 스스로 준비가 된 사람인가? 결혼을 진짜 하고 싶은가?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질문을 많이 던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한 규칙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나한테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게 더 빠르거든요.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막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더 편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. 편하게 살 거면 혼자 살면 돼요. 저 결혼 전에 너무 편했어요. 진짜. 그러니까 혼자 여행도 가고 집에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맥주 먹고 싶을 때 맥주 먹고 보면 되고 너무 편하죠.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여긴 내 집이 아니에요. 우리 집이야.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. 서로가 서로 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진 걸 아무것도 안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내 방식만 고집하고. 그러면 100% 싸워요. 연애할 때 서로 다른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결혼해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네, 이게 나는 이 사람을 바꿀 거야. 난 바꿔서 이 사람이랑 절대 안 싸울 거야. 이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유지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, 결혼식이 이게 무슨 마법이 아닙니다. 그럼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좀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혹은 뭐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. 저는 인내 같아요. 왜냐면 이게 결혼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생기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그거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막 확 감정을 비치면 싸우고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참아요.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이게 내가 내 감정이 욱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상황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한번 생각하고 근데도 뭔가 이건 내가 말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조금 서로 이성적인 대화가 돼요. 참는지 처음 알았네. 그게 사실은 한 10번 잡아보고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?
좋아하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. 여기에 뭐 역량이 필요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. 그런 내용으로 언급이 되면서 더 맞아. 힘들어질 거예요. 무거워진 게 좀. 사회적으로 당연히 문제 있죠. 집값 너무 비싸고 뭐 생활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여러모로 살기 힘든 거 맞죠. 맞고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를 책임을 지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있죠. 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이 됐고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됐거든요. 사실 결혼을 너무 무겁게만 보면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저희는 그냥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았고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데려와서 가정이라는 형태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행했냐? 아니거든요.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오빠 통장에 3만 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볼 법도 하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였어요.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냥 그거 하나로 결혼을 해도 난 좋겠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나아졌어요. 네,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나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, 아니면 이 사람 능력이 좋아야 돼, 이 사람 잘생겨야 돼,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 좀 불행해지는 것 같고, 제 주변을 보면은. 잘생겨서 결혼했다지 않았어? 그러면 혹시 이제 결혼해도 후회, 안 해도 후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께 조금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사람 성향 차이라 결혼해라 마라라고 말하기 너무 조심스럽지만 근데 진짜 제 속마음은 해라. 왜냐면 저는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. 출산을 누구보다 겁내던 사람이에요. 제가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빠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자라질 못했어요. 그래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고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것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와이프를 만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. 요즘 드는 생각은 진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왜냐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저한테 왔던 개인적인 변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숨처럼 즐겼던 것들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. 아주 자연스럽게. 서핑이 너무 재밌고 클라이밍이 너무 재밌고 헬스하는 거 너무 재밌고 근데 이게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취미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곳에 쏟는 내 에너지가 줄어요.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40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. 내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요. 뭐해? 나? 그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했다면.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밖으로 새던 에너지들이 다 한 군데로 모이거든요. 내 가정이 내 전부가 된 거예요. 여기가 일단 온전하고 여기가 행복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. 너무 명확한 공식이 생긴 거예요. 거기에 아이까지 생기니까 이 3명의 행복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이 있어요. 이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이 아이와 와이프와 제가 만들어가는 요 세상 있죠. 여기가 진짜 제 관심사의 전부가 됐어요.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추구하는 게 조금씩 바뀌는데 아주 당연하게도 와이프랑 저는 지금 이렇게 바뀐 미션에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. 정말 막 60, 70대까지 혼자서도 나는 재밌게 살 수 있어 하면은 결혼 안 해도 돼요. 근데 어차피 주변 사람들은 다 가정이 생기고 제 친구들도 다 결혼 안 하겠다고 한 친구도 다 결혼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점점 얘네들은 가족들이 생기고 어디 뭐 행사 있으면 가족들하고 하지 나를 안 만나줄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나 혼자서도 난 늙어 죽을 때까지 난 재밌게 놀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. 이건 안 그런 집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진짜 친구도 좋지만 배우자가 진짜 최고의 친구거든요. 저는 와이프랑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.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세상에서. 저희 지금 거의 24시간 붙어 있은 지 3년 넘었어요. 뭐 한 달에 한 2, 3일 떨어져 있나? 그럼 엄청 싸워야 되잖아요. 안 그래요. 그리고 사람 누구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. 안 그래요. 너무 재밌어요. 둘이 지내는 게. 배우자가 베프인 건 정말 너무 큰 복 아닌가? 그런 생각 그치, 들거든요. 네.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연습해 보겠습니다. 네, 네. 너무 반갑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